자, 오늘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긴 매매, 중기 또는 중기 스윙 매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특히 지속적인 우상향인 종목을 잡기 위한 방법. 자, 지속적인 우상향 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 있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미증시 같은 경우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주도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기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나고 나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렇게 팔고, 여기 사서 팔고, 여기 사서 팔고, 여기 사서 팔면은, 와, 이 한 종목으로 계속해서 발라먹고 정말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게 맞아요, 그죠? 자, 일단 주식시장 현재 상황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폭락장이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지수도 우상향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지속적인 우상향 종목들이 적고 잘 없을 거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상승장이다.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년 2년 동안 물론 그 안에서 급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요 코스닥인데 코스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우상향이고, 지금 AI 시대고, AI 시대 중요한 거 반도체, 그 중에서 대장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주도주 저PBR로 금융주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강점, 지금 경기 살아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조선 우상향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우상향인가, 또 어디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되어야 오늘 드리는 매수 시점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무데나 잡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 때문에 지속적인 증시 우상향 가능성,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돈을 풀고 오기 때문에 내년까지 상승 가능성, 이렇게 우상향 가능성이 있을 때 우상향하는 종목 또는 지수에 단기 매매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가 아니라 좀 여유있게 쭉 가져가고 싶은 우상향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중기적으로. 자, 그럴 때 이렇게 좀 살짝 내려올 때, 단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살짝 내려올 때 어디든 그냥 매집을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내려가면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현금 비중이 5%밖에 못 샀어, 예를 들어서. 또는 10%밖에 못 샀어. 근데 그 다음에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좀 충분히 매수가 되지 않고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참 신기하게 내가 그 다음에 또 크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 항상.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머피의 법칙처럼, 저기 누가 날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더 크게 들어가면은 크게 내려가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사고 크게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또 크게 못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저 A라는 우상향 종목을 샀는데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못 샀는데 계속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되냐?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일단 주식 차트의 진리만 생각을 하면 돼요, 진리. 자, 단기적으로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가 이제 진리죠, 그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타버리면은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지속 우상향을 한다. 특히 전체적으로 상승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자, 요거 두 개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오르면은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그죠? 단기적으로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린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비중이 5%밖에 못 샀어요. 근데 오르네, 불타기 할까? 자, 그건 단기, 단타, 매우 테마성 강한, 요렇게만 올라가는 그런 테마성 강한 종목들에서는 불타기를 해도 괜찮겠지만, 좀 중기적으로 몇 달 이상, 반년, 1년 정도 가져갈, 중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매매다 그러면은 여기 사지 말고 오르면 또 언젠가 내리잖아요, 그죠? 내리는 위치에서 또 5% 사면 돼요. 근데 5% 샀는데 만약에 내려간다? 그럼 또 그 밑에서 또 5%, 여기서 5%밖에 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무조건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기 100%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5%만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은 더 싸게 살기 위해다 또 5% 들어가는 거고, 더 내려가면 또 5% 들어가는 거고. 근데 5% 들어가고 5% 들어가고 이제 비중에 10% 들어가는데 또 올라갑니다. 또 불타지 말고 그 다음 조정을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런 추세들 또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20선과 60선을 타고 가기 마련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20선이 왔을 때 조금, 뭐 60선이 왔을 때 조금, 20선이 왔을 때 조금, 60선이 왔을 때 조금, 20선이 왔을 때 조금, 60선이 왔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5%, 5%, 5%, 5% 이렇게 사도 여기 처음 5%만 사고 멍하니 계속해서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는구나. 5%만 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높을지 몰라도 수익금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수익률이 중요한 거야, 수익금이 중요한 거야, 수익금이 중요하죠, 그죠? 수익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익률이 100%야. 이거 뭐 어디 자랑할 거예요? 이거 너 자랑하면 누가 상 줘요? 아니죠, 그죠? 수익률이 100%시면 수익금이 30만 원인 것보다 수익률이 30%밖에 되지 않지만 수익금이 300만 원 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보면 5%, 5%, 5%, 5% 벌써 20%가 됐어요, 그죠? 그다음 쭉 올라가네. 기다리고 또 20선 금방 20선 이탈하고 또 5%. 또 내려오네. 여기 5%또 더 내려가네. 60선 맞았네. 또 5%. 그다음 올라가고 또 밑으로 또 5%. 하면은 5, 10, 15, 20, 25, 30, 35, 40 비중에 40%나 이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처음에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까지 가져가면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 되죠, 그죠? 하지만 계속해서 밑에 사모으면은 자, 평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또 사모으면은 이제 평단가 여기 사면 평단가가 여기 사모으면 평단가가 요 정도. 여기 사면 평단가가 요 정도. 여기 사모으면 평단가가 요 정도. 그래도 평단가가 꽤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까지 그래도 50% 수익. 수익금은 여기가 훨씬 많겠죠. 50% 수익이라도 100% 수익보다는 수익금이 훨씬 많겠죠. 그죠? 자, 종목마다 추세를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이 아니라 120선을 타고 가죠. 그죠? 요 근방이 왔을 때가 좋은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꼭 봐야 될 이제 조선주 고점을 제가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20선 근방에서 1차적으로 5%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막 올라간다. 아까워하지 말고 뭐 단기 단타 같은 경우는 여기 크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 단기 단타고 좀 길게 보시려면 여기 조금만 예를 들어서 5%만 근데 올라갔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또 내려올 거잖아. 20선 근방 5% 깨고 내려갔네. 60선 근방 5% 또 반등하고 또 내려와서 20선 근방 5% 이렇게 사모으면 된다. 지금 지수 투자라 좋은 게 이제 미국 지수죠, 그죠?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 QQQ,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막 TQQQ 이런 거 있죠, 그죠? 계속해서 20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조금 20선 근방에서 샀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네.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갔을 RSI 7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또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죠? 여기 5% 사고 또 내려왔을 때 5% 사고 또 올라갔죠? 이게 보유자의 영역인 거예요. 보유자는 청길고 또 내려와가지고 20선 근방 5%. 근데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좀 깊네. 60선 근방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또 5%. 내년까지 우상향을 기대를 하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기회인 거죠, 그죠? 5%더 깊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여기 이렇게 5%. 야, 요렇게만 사도 여기 다 들어가서 요렇게 먹으면은 크지만 요렇게 사고 팔고 하면 괜찮겠지만 지수 매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요렇게 5% 이렇게만 사도 비중이 50% 이상 들어가서 이미 큰 수익이 될 거예요. 그죠? 우상향 길게 가져가실 종목들은 이것만큼 편안한 매집법이 없을 거예요. 단 지속적인 우상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상승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우상향, 그 다음에 상승장이라는 거 지수 브리핑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상승장 가능성이 크다. 요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올해 초부터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 우상향 타고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우량주가 안전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사모으려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조선, 금융, 방산 이쪽으로 우상향. 미국은 나스닥, S&P 500, 종목은 엔비디아 이런 애들 야금야금 매집. 근데 왜 야금야금 매집을 해야 되냐? 또 중간에 갑자기 또 악재 때문에 크게 훅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현금을 놔두는 거죠. 우상향이 된다면 훅 떨어질 때는 오히려 기회 그때 더 크게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몇 달 이상 반년 이상 우상향 유망이 있는 종목 섹터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조금 눌림 줄 때마다 야금야금 사모으면은 상승장에서는 이것만큼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기 단타적으로 빨리빨리 사고 팔고 요거는 요렇게 빨리 현금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1년 뒤에는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우상향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상향의 끝이 어딘지 모른다. 이것은 이제 양날의 검이죠. 어디가 끝일지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고 언젠가는 또 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상향 상승장을 잡지 못하면은 하락장에선 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장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장의 고점, 상승 우상향 종목의 고점, 그런 데서는 윗골이라든지 거리량이 터진다든지 이동평균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막 난다든지 여러가지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도 앞으로 전해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은 매도 시점 추론해볼 수 있겠죠. 코로나 상승장에도 정확하게 제일 끝에 있는 고점은 절대 누구도 못 맞춥니다. 저도 못 맞추고요. 그런데 요 정도 갔을 때 이제는 비중줄에 되지 않을까, 이제는 너무 올랐지 않았을까, 여기 분명히 의견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정도로 오르기 전까지는 우상향을 잡긴 잡아야 된다.